한동훈 의원이 국민 공천제를 꺼내들었습니다. 공천권을 당대표가 아니라 국민이 행사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내용도 내용인데 왜 하필 지금 이 한동훈 의원이 이걸 꺼내들었을까? 이게 또 궁금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먼저 한동훈 의원이 관련해서 한 얘기부터 한번 보시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야말로 보수 재건의 걸림돌을 극복하는 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효섭 의원님, 네.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이제 한동훈 의원이 한 말이기도 한데요. 이 국민 공천제라는 상향식 공천을 꺼내들면서 이게 보수 재건의 해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이 말을 꺼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계속 꺼내고 있는 말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뭐 한동훈 의원이 당대표도 아니고 사실 공천권을 행사할 그런 입장도 아닌데 왜 굳이 저런 얘기를 할까?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소재이기는 하죠. 근데 지금 이제 당대표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재건의 걸림돌이라는 이 말이 저는 오히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예. 보수 재건의 걸림돌이라는 거는 결국 지금 한동훈 의원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내부 사정, 또 당 안팎을 둘러싼 사정을 보면 결국 지금 한동훈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굳건하게 남아있는 게 지금 보수 재건의 걸림돌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본인이 어쨌든 복당을 해서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의 퇴진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끌어내는 그런 걸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지금 막혀 있고.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원론적으로 보면 한동훈 의원의 얘기가 사실 맞기는 맞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당 대표 어느 정당의 대표가 직접 뭐 어떤 사람을 꼽고 뭐 빼고 이런 거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지금 시스템상으로 당원 당규상으로 공천위원들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공천 관리의 어떤 실무적인 총책임을 맡고 있는 사무총장을 대개 당대표가 자기 사람을 시키기 때문에 예. 그런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결국 심고 싶은 사람은 심고 그다음에 빼고 싶은 사람은 빼고 이럴 권한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결국 그런 어떤 하향식 공천 제도가 결국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지구당위원장이 당대표가 아무리 부당한 짓을 해도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한은 거기에 대해서 거역도 못하고 저항도 못한다. 결국 그게 당 발전, 보수든 진보든 가로막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동훈 의원 지금 입장은 그런 부분에서 당내 민주화라든지 그다음에 그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당 정치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상향식 공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당원들 그다음에 국민들 일반 국민까지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국민 경선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왜 그런 얘기를 예. 하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더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왜 이 시점에 공천 방식에 대한 얘기를 꺼내들었을까? 이 얘기를 좀 더 해보기 전에 지금 지역구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는 한 의원의 모습부터 보고 오도록 하죠. 다 같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요? 아주 쇼츠에 나오는 애 아니야? 맞아요. 맞아. 걔 아저씨 막 괴롭히고 하는 그런 애지, 이게. 맞아. 잘하면 갈 수 있겠는데, 여러 군데 다.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아이고, 우리 오빠야 같다. 아니, 우리 동생 같네. 네, 보셨다시피 한동훈 의원 지역구에서는 완전히 스타거든요. 뭐 전국구 스타이기도 한데, 자, 성시훈 대변인, 지금 당내에서는 이게 왜 이 국민 공천권을 꺼내 들었을까? 당내에서는 지금 공안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동훈 공포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꺼내 들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동훈 의원이 만약에 복당을 해서 당권을 잡게 된다. 그러면 혹시 장동혁 대표에게 동조했거나 아니면 침묵했거나 이랬던 사람들 다 공천 물갈이 하는 거 아니야? 예. 라는 공포심을 누구나 갖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공천제,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제도를 내세운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 단점이 뭐냐면 현역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인지도를 갖고 나를 컷오프 안 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인지도를 갖고 밀어붙이면 내가 또 될 수 있겠네. 실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현역 의원 재선율이 80~90%에 달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컷오프나 이런 제도로 사실 초선 의원들이 늘 40%, 50%가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의원이 혹시 나를 자르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저 제도가 반가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의원도 또 다른 목적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자꾸 당원 중심으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당원 중심, 당원 중심. 맞아요. 근데 지금 그 당원 중심이 약간 원래 기존의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 오른쪽에 있는 당원 중심, 약간 이런 느낌이 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윤석열 정부 때 뭔가 당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의 당원의 비중을 더 두게 되면서
그래서 국민의힘이 민심보다는 당심에 치우치면서 민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그걸 더 가속화하다 보니까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우리가 민심에 맞춰 가야 된다는 좀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보수 재건의 메시지로서 국민에 맞춰 가기 위해서는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장동혁 지도부를 끌어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중의적으로 내기 위해서 저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하면서 네. 한 측면이 더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는 자기가 복당을 해가지고 나중에 당권을 잡을 거는 사실 수순처럼 생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아예 당권을 잡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아예 복당도 시키지 말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누구르뜨리는 게 첫 번째가 있을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생각보다 장동혁 지도부가 오래 가서 공천권을 가지게 될 때 네. 그때도 장동혁 지도부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로만 픽할 경우에 그럼 당 내에서 자기를 위해서 친한계로 활동했던 분들이 다 학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응원했던 친한계를 보호하기 위한 메시지를 지금 같이 내주는 거 아닌가. 그럴 경우에는 현역인 친한계가 다음번 공천에서 장동혁 지도부하에서도 살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에 대한 노림수가 지금부터 이제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지금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보수 재건 걸림돌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빼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야말로 한국 정치의 재건의 걸림돌이다. 저 이렇게 좀 바꾸고 싶어요. 그리고 대표직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대표직 있는 나라가 없어요. 아까 미국 얘기했습니다만 미국에 대표가 없다고요. 예. 우리나라 정당과 미국의 정당이 같을 수 없겠습니다만 당대표라는 것 때문에 지금 보세요. 민주당 보세요. 뭐 분당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한 대표 그렇고 한 전 대표 그렇죠. 장동혁 대표 전부 대표한테 생긴 문제라서 당연히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너무 뭐 추상적인 얘기고 이상적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전 당대표직 장기적으로 폐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장동혁 대표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이런저런 평가 중에는 우주의 기운이 장동혁 대표에게 모이고 있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정점식 원내대표도 약간 장동혁 대표랑 거리를 두다가 기강을 잡아야지 이렇게 나오면서 다른 사람까지 도매급으로 이제 다 이제 징계를 할 수가 있는 명분이 생겼다. 우주의 기운 다시 얘기하지만 우주의 기운이 지금 장동혁에게 지금 모이고 있어요 지금. 지금 뭐 어느 기사 보니까 장동혁한테 우주의 기운이 모인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오세훈이 아웃되게 되면은 그 지지자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장동혁한테 갈까? 아니죠. 누구한테 가요? 오히려 한동훈한테 모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들으셨듯이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두고 버티니까 되더라 이런 해석까지 나오는데요. 그걸로 논쟁이 벌어질 정도이기도 합니다. 그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도 한번 보시죠. 장동혁 대표가 17.8%의 결과고요. 오세훈 시장이 14%입니다. 이게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인 뉴데일리의 조사 결과이기는 한데요. 위원님,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비판도 많이 받고 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의 현직 당 대표고 예.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보수 중에서도 상당히 강성 지지자들이다 이런 평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대통령이 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느끼겠죠. 예. 그리고 이제 오세훈, 한동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직 뉴스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선받는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이제 역으로 지금 선거법 위반이나 그런 부분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인가요? 지금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리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복당이 돼야 되는데 지난번 북갑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을 때는 상당히 지지도가 좀 올라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지금은 이제 그 이슈가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무소속 의원의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도가 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가 17.8%가 나왔다고 해도 이 수치 자체가 지금 다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의미부여를 하는 거는 오히려 옳지가 않은 것 같고 또 그래서 장동혁 대표 측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 이만큼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보수의 지지자들이 결국 나한테로 모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정말 아전인수 같은 그런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장동혁 대표도 아는 건 다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무리한 해석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의원이 꺼낸 국민공천제에 대해서 반대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난 반대나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차기 총선까지는 한 1년 8개월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송치훈 대변인님, 그런데 왜 이 두 사람이 벌써 공천 방식으로 논쟁을 벌이는 걸까?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결국 지금 의원들의 지지를 좀 받아야 되는데 많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립지대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막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친한계 의원분들이야 계속해서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바라고 있습니다만 장동혁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 한동훈 의원 주변에 있는 분들 아닌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럼 그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한동훈 의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복당해도 당신들 자를 수 없어. 내가 국민들께 공천권을 드릴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장동혁 대표는 당원 평가로 인해서 당신들을 평가할 거야. 당신들 당원 평가로부터 잘만 받으면 공천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굳이 나한테 뭐 줄 쓴다 이런 거 필요 없고 당원들에게만 눈치 보면 돼라고 유인책들을 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두 분이 저렇게 아무리 제도로서 당신들 자를 생각 없어요? 아니면 당신들 그렇게만 해도 나에게 공격만 안 해도 공천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뭔가 용기를 내서 입장 정리를 하는 분들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 특히나 TK 쪽에 있는 많은 다수의 의원들은 이런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의원의 이런 갈등 속에서 입장 표명을 거의 안 하고 계셨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태도가 참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비겁한 태도가 이 두 분이 아무리 유인책을 쓴다고 해서 바뀔 것인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정치하셨던 분들은요, 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두 분은 저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계십니다만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마 계속해서 침묵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관망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